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도성의 밤. 매서운 눈보라가 뼈를 깎는 듯한 추위를 몰고 왔다. 그 차가운 바람결 사이로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웅장한 대간마님, 대간체를 뒤흔들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혜인은 흐트러진 머리칼 사이로 피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토해내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버린 시아버지가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독이 든 탕약 사발이 산산조각나 흩어져 있었다. 믿었던 지아비는 싸늘한 시선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고, 그의 등 뒤에 숨은 교활한 첩실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거짓된 통곡을 연기하고 있었다. 이 독부야, 감히 아버님을 시해하다니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지아비의 호통소리가 벼락처럼 내리꽂혔고, 혜인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서방님, 첩이 어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겠습니까? 저 요망한 여우가 꾸며낸 모함입니다. 목이 터져라 외쳤으나 돌아오는 것은 무자비한 매질 뿐이었다. 굵은 곤장이 연겁 후 그녀의 가치픈 등짝을 내리쳤고, 살점이 터지고 붉은 피가 흰 소복을 적셔갔다. 숨이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혜인은 원망 어린 눈동자로 지아비와 첩실을 번갈아 노려보며 이 억울한 누명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피 맺힌 다짐을 가슴 깊은 곳에 새겨 넣으며 눈을 부릅떴다. 가문의 수치라며 분노한 문중 어르신들은 혜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질질 끌어내 가문의 호적에서 그녀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라 명했다. 비단옷은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화려했던 장신구들은 차가운 돌바닥 위로 무참히 내동댕이 쳐졌다. 노비들은 조롱 섞인 비웃음을 흘리며 한때 자신들의 안방마님이었던 그녀에게 모진 손가락질을 해댔다. 당장 저 요녀부를 도성 밖으로 내쫓고 다시는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라. 지아비의 마지막 명령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혜인은 변변한 겉옷 하나 걸치지 못한 채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가혹한 눈보라가 몰아치는 엄동설안의 캄캄한 거리로 무참하게 쫓겨나고 말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지는 혜인을 향해 굳게 닫힌 대문은 그녀의 모든 과거를 단절시켰다. 살을 에이는 듯한 삭풍이 얇은 저고리를 파고들며 온몸의 체온을 무자비하게 앗아갔다. 혜인은 맨발로 얼어붙은 땅을 디딜 때마다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등 뒤에서 들려오던 조롱 섞인 환청들이 귓가를 맴돌며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흘러내린 붉은 피가 하얀 눈밭 위에 선명한 궤적을 남기며 그녀의 비참한 처지를 증명하는 듯했다. 눈물이 얼어붙어 속눈썹에 고드름처럼 맺혔고, 시야는 점차 흐려져만 갔다.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을 철저하게 버렸다는 뼈저린 고독감이 뼛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며 그녀의 영혼마저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칭송받는 사대부 가문의 안방마님으로서 흠잡을 데 없는 품행을 유지하며 살아왔다. 시아버님의 병환이 깊어지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성을 다해 직접 탕약을 다렸던 것은 오직 며느리로서의 순수한 도리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지극한 정성은 교활한 첩실이 은밀하게 타놓은 치명적인 독약으로 인해 끔찍한 시해 사건으로 둔갑해버렸다. 지아비의 차가운 눈빛과 첩실의 비열한 미소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혜인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참담함에 몸서리쳤다. 진실은 철저히 짓밟혔고 거짓이 승리하니 더러운 세상에 대한 환멸감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검은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친정 가문조차 영모에 버금가는 시아버지 시에라는 대역 죄명 앞에서는 두려움에 떨며 그녀를 매정하게 외면해버렸다. 피를 나눈 가족조차 자신을 부정했다는 끔찍한 사실은 매를 맞는 육신의 고통보다 수백 배는 더 날카롭게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험준한 산길로 접어들며 혜인은 이제 자신이 돌아갈 곳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참혹한 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하늘을 우러러보며 목 놓아 통곡하고 싶었지만 바짝 얼어붙은 목구멍에서는 짐승의 헐떡거림 같은 거칠고 탁한 숨소리만이 새어나올 뿐이었다. 모든 희망의 불씨가 무참히 꺼져버린 완벽한 절망의 밤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방향 감각마저 상실한 채 그저 발길 닿는 대로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혜인의 앞에는 악명 높은 매봉산의 험준한 산세가 거대한 장벽처럼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산짐승들의 기괴하고 섬뜩한 울음소리가 매서운 바람을 타고 귓가를 스치며 그녀의 연약한 어깨를 파르르 떨게 만들었다. 차라리 굶주린 들짐승의 먹이가 되어 이 비참하고 끔찍한 생을 조용히 마감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혜인은 멍한 눈동자로 깊고 어두운 숲의 시면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살아남아야 할 이유도 살아갈 의지도 모두 잃어버린 그녀에게 죽음은 오히려 안식처럼 달콤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조차 버거울 만큼 체력은 이미 한계를 벗어나 있었다. 하얀 눈 더미 위로 위태롭게 쓰러진 혜인의 의식이 점차 희미해지며 가물거리기 시작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환상처럼 따뜻했던 지난날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그녀를 잔인하게 괴롭혔다. 다정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던 지아비의 위선적인 미소. 그리고 뒤에서 비수를 꽂았던 첩실의 교활한 속삭임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억울함에 사무친 핏방울이 눈물과 함께 뺨을 타고 흘러내리며 차가운 얼음장 위로 붉은 점을 찍었다. 그녀의 심장 박동은 잦아들고 있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 맺힌 지독한 원한과 한은 불씨처럼 남아 마지막 생명력을 필사적으로 부여잡고 있었다. 죽음의 문턱이었다. 아무도 없는 고요한 숲속에서 그녀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쌓인 눈을 밟으며 다가오는 묵직하고 거친 발소리가 정막을 깨고 들려왔다. 얼어붙은 속눈썹을 간신히 지켰든 혜인의 시야에 거대한 곰 가죽을 뒤집어 쓴 낯선 사내의 흐릿한 실루엣이 포착되었다. 사내는 미동조차 없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무심한 눈길로 피투성이가 된 처참한 몰골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산짐승 먹이가 되기엔 너무 말랐군. 귀찮은 짐이 될 게 뻔하지만 내 구역에서 시체가 썩어가는 꼴은 볼 수 없지. 거칠고 무뚝뚝한 사내의 목소리가 윙윙거리는 칼바람 소리를 뚫고 혜인의 귓가에 희미하게 울려 퍼지며 생사의 경계를 흔들었다. 혜인은 그의 말을 끝으로 완전히 정신을 잃고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혜인은 코끝을 자극하는 매캐한 장작 타는 냄새와 얼굴을 감싸는 훈훈한 온기에 천천히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눈앞에 펼쳐진 곳은 화려했던 대감댁의 비단 병풍 대신 투박한 통나무와 흙으로 빚어진 초라하고 비좁은 오두막의 천장이었다. 화로에서 타오르는 붉은 불꽃 너머로 투박한 손길로 약초를 지식이고 있는 사내의 넓은 등판이 보였다. 상처투성이인 육신은
여전히 불에 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지만 얼어붙었던 심장은 기적처럼 희미하게 다시 박동하기 시작했다. 기이하게도 지옥의 문턱에서 그녀를 건져 올린 것은 한낱 보잘것없는 사냥꾼이었다. 생명의 끈이 다시 이어진 그 순간 짧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깨어났군. 명줄이 질긴 여인이야. 사내가 무뚝뚝하게 툭 던진 한마디에 혜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뺨을 가로지르는 흉측하고 섬뜩한 흉터가 사내의 험악한 얼굴을 더욱 위협적으로 만들고 있었지만 혜인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금 그녀에게 남은 두려움 따위는 사치에 불과했다. 부러진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쥔 그녀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지독하고 맹렬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억울하게 빼앗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배신자들에게 피의 대가를 치르게 할 그날을 향한 첫 호흡이었다. 처참히 부서진 육신 속에서 복수라는 이름의 새로운 생명이 서서히 태동하며 핏줄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혜인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허름하고 낡은 사냥꾼의 오두막 내부를 찬찬히 둘러보았다. 갈라진 벽 틈새로는 매봉산의 살을 에이는 듯한 칼바람이 끊임없이 새어 들어와 방 안의 공기를 차갑게 식히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 놓인 화로에서 피어오르는 희미한 불씨만이 얼어붙은 그녀의 몸을 간신히 녹여줄 뿐이었다. 짐승의 가죽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바닥은 사내의 거칠고 고립된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부서진 문짝, 너머로 몰아치는 거센 눈보라. 소리가 마치 세상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울려 퍼지며 그녀의 불안한 내면을 대변하는 듯했다. 이 고립되고 스산한 산속은 그녀가 혐오하던 도성의 화려함과는 동떨어진 완벽한 단절의 공간이었다. 화로 맞은편에 무뚝뚝하게 앉아있는 사내의 모습은 흡사 전설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흉측하고 거대한 야차와도 같았다. 얼굴의 절반을 끔찍하게 가로지르는 깊은 흉터는 일그러진 화상 자국과 얽혀 있어 그가 살아온 험난하고 잔혹한 세월을 짐작하게 만들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번뜩이는 짐승처럼 날카로운 눈빛은 혜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정도로 서늘하고 무자비해 보였다. 그는 거친 손놀림으로 피 묻은 사냥용 단도를 숫돌에 무심하게 갈고 있었고 쇠덩이가 부딪히며 내는 섬뜩한 파차름이 고요한 방안을 날카롭게 베어내고 있었다. 혜인은 그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낯선 사내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에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귀단 가문의 안방마님 행색을 하고 어쩌다 이혹한의 험산까지 굴러들어온 겐가. 산짐승에게 뜯어먹히기 딱 좋은 상처투성이 꼴로 말이지. 단도를 내려놓은 사내가 툭 내뱉은 목소리는 얼어붙은 쇳소리처럼 거칠고 메말라 있었다. 혜인은 흠칫 놀라며 상처난 어깨를 움츠렸지만 이내 눈동자에 차가운 분노를 담아 사내의 흉측한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짐승보다 못한 인면수심의 자들에게 억울하게 물어뜯기고 버려진 비참한 목숨일 뿐입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대답은 핏기 없이 창백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지독하고 뼈저린 한은 서늘한 칼날처럼 매서웠다. 이 낯선 괴인은 적어도 자신을 모함한 교활하고 역겨운 도성의 무리들과는 달랐다. 무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구석에 놓인 질그릇에서 시커멓고 악취가 진동하는 정체불명의 탕약을 거친 나무 사발에 가득 따라 그녀에게 툭 내밀었다. 죽기 싫다면 군말 말고 마셔라. 독초와 산짐승의 쓸개를 섞어 달인 약이니 입에는 쓰겠지만
내년에 끊어질 듯한 명주를 며칠은 더 억지로 연장해 줄 거다. 혜인은 역겨운 냄새에 헛구역질을 하면서도 살아야 한다는 지독하고 맹렬한 본능에 이끌려 떨리는 두 손으로 사발을 받아 들었다. 단숨에 들이켠 탕약은 식도를 태울 듯 독하게 흘러내렸지만 신기하게도 얼어붙은 장기 구석구석으로 미약하고 희미한 열기를 서서히 전달하며 기적처럼 죽어가던 육신을 깨우고 있었다. 독한 약 기운이 전신으로 퍼져나가자 찢어진 등짝의 상처에서 불로 지지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다시금 밀려왔다. 혜인은 비명을 참기 위해 창백한 입술에서 피가 맺히도록 꽉 깨물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간신히 삼켜냈다. 시야가 붉게 전멸하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뇌리에는 아버님을 시해했다는 억울한 누명과 지아비의 그 싸늘하고 경멸에 찬 시선이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깊숙이 새겨져 있었다. 무자비하게 곤장을 내리치던 가신들의 조롱 섞인 비웃음이 환청처럼 끊임없이 귓가를 맴돌며 그녀의 이성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뜨거운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결코 나약하게 무너지지 않으리라. 스스로에게 수백 번이고 잔혹하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무지는 화로 곁에 우두커니 선 채 고통을 견뎌내는 혜인의 처절하고도 도끼 어린 모습을 무심한 듯 서늘한 눈길로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도성에 곱게 자란 양반집 규수라면 벌써 극심한 매질과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이승을 하직했거나 살려달라며 비굴하게 애원했을 터였다. 하지만 눈앞의 이 상처투성이 여인은 독초가 섞인 쓴 약을 삼키면서도 삶을 향한 지독하고 맹렬한 집착을 섬뜩할 정도로 내비치고 있었다. 마치 벼랑 끝으로 내몰려 피를 흘리면서도 끝까지 사냥꾼의 목을 물어뜯으려 덤벼드는 부상당한 어미 늑대의 서슬퍼런 살기마저 엿보였다. 그 꺾이지 않는 도끼 품은 눈동자는 어두운 무진의 깊은 내면을 미세하게 건드리고 있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어느 정도 끔찍한 고통을 가라앉히네. 이니 메마르고 갈라진 목소리로 무진을 향해 날선 질문을 조심스럽게 던졌다. 일이 험악하고 인적조차 드문 매봉산, 깊은 골짜기에 어찌하여 짐승처럼 숨어 지내는 셈입니까? 당신의 그 흉측한 상처도 도성의 더러운 권력 다툼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무진은 무례하고 도발적인 질문에도 조금의 동요조차 보이지 않고 그저 무겁게 침묵을 지키며 장작불만 묵묵히 뒤적일 뿐이었다. 한참의 무거운 정적이 오두막 안을 차갑게 짓누른 뒤에야 그는 타오르는 붉은 불꽃을 응시하며 얼음장처럼 차갑고 텅 빈 목소리로 지극히 짧게 대답을 내놓았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잊혀진 망령에게 구차한 과거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곳은 그저 나처럼 죽지 못해 아득바득 살아남은 짐승들의 무덤일 뿐이다. 무진의 건조하고 메마른 말투 속에는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철저한 체념과 깊은 절망감이 그림자처럼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 완강하게 고개를 돌려버렸고 혜인은 그 거칠고 거대한 뒷모습에서 묘한 동질감과 숨막히는 슬픔을 동시에 느꼈다. 모두가 우러러보던 고귀한 사대부 마님에서 하룻밤 사이에 철저하게 몰락해버린 자신이나 산속에 고립된 채 야차처럼 살아가는 이 괴인이나 결국 세상에서 철저히 내쳐진 불쌍한 유령에 불과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매서운 눈보라가 오두막을 집어삼킬 듯이 사납게 몰아치며 부서진 문짝을 거칠게 두들기고 있었지만 오두막 안은 묘하고도
기이한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다. 독한 약기운과 긴장감이 한꺼번에 풀리자 혜인은 찢어지는 듯한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까무잡잡한 짐승 가죽을 덮어쓴 채 서서히 깊고 어두운 수마의 뚜치로 빠져들었다. 무지는 그녀가 완전히 의식을 잃고 고른 숨을 내쉬는 것을 조용히 확인하고 나서야 숫돌에서 거칠게 갈던 날카로운 단도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타오르는 화로 불빛이 그의 일그러지고 흉측한 얼굴 위로 섬뜩한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며 이 외로운 산속의 밤을 더욱 기괴하고도 적막하게 만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갈라진 나무 틈새로 스며든 눈부시고 차가운 햇살이 혜인의 파리하고 수척한 얼굴을 어루만지며 그녀를 기나긴 악몽에서 깨웠다.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 올리자 열려있는 허름한 문 밖으로 새하얗게 얼어붙은 웅장한 설산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무지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우통을 벗어던진 채 그 무자비한 눈보라 속에서 도끼로 거칠게 장작을 패고 있었다. 근육질의 탄탄한 등에 새겨진 셀 수 없이 많은 기괴하고 끔찍한 흉터들은 도성의 나약한 사대부들에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야만적이고도 강렬한 생명력을 거침없이 뿜어내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악착같이 살아가는 사내였다. 혜인은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초라한 두 손을 멍하니 내려다보며 이 혹독하고 무자비한 매봉산 골짜기에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화려하고 고상했던 도성, 안방마님의 허울 좋은 신분 따위는 진작에 얼어붙은 눈밭에 던져버리고 온 지 오래였다. 이제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저 흉측하고 거친 사냥꾼처럼 이빨을 숨긴 채 숨죽여 기다리는 독품은 들짐승이 되어야만 했다.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아둔 피 맺힌 원한을 갚기 전까지는 결코 이 참혹한 목숨을 쉽게 내놓지 않으리라. 하얀 눈밭 위로 떨어지는 무진의 뜨거운 땀방울을 바라보며 그녀는 잔혹한 복수의 서막을 소리 없이 준비하고 있었다. 며칠 후 매서운 눈보라를 뚫고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갔던 무진이 평소보다 일찍 거친 발걸음으로 오두막에 들이닥쳤다. 어깨 위에는 시퍼런 서리빨이 내려앉아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는 차가운 숨결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짐승 뼈를 고아 끓인 죽으로 간신히 기력을 회복해가던 혜인은 거친 문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다. 무진의 번뜩이는 두 눈동자는 방구석에 웅크린 혜인을 꿰뚫어보며 심상치 않은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도성에서부터 이 험준한 매봉산, 깊은 골짜기까지 기어이 피바람의 그림자가 스며들고 있음을 직감한 혜인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섬뜩한 한기를 느끼며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무지는 말없이 품속에서 구겨진 방을 하나 꺼내어 혜인의 발치로 무참하게 집어 던졌다. 빳빳한 종이 위에는 영모에 가담하여 시아버지를 독살하고 도주한 극악무도한 요부를 잡아들이라는 관아의 추포령이 붉은 관인과 함께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혜인의 초상화 곁에는 천금의 현상금과 함께 그녀를 숨겨주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끔찍하고 살벌한 경고문이 적혀 있었다. 혜인의 창백한 손끝이 파르르 떨리며 방을 집어들었고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지아비와 첩실의 교활하고 가증스러운 미소가 환영처럼 떠올랐다. 살아남은 자신을 끝까지 추적하여 완벽하게 숨통을 끊어놓으려는 그들의 지독하고 잔혹한 살이가 종이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마을 어귀마다 내년의 목을 노리는 방이
덕지덕지 붙어 있더군. 포졸들과 사냥개들이 핏자국을 따라 벌써 이 매봉산 중턱까지 기어 올라오고 있다. 무진의 쇳소리 섞인 메마른 음성이 좁은 오두막 안을 싸늘하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헤이는 입술을 꽉 깨물어 흐르는 피를 무시한 채 짐승처럼 매섭게 번뜩이는 두 눈으로 무진을 올려다보았다. 저를 관아에 밀고 하여 그 천금의 현상금을 챙길 작정이십니까? 아니면 삼족이 멸해지는 화를 피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제 목을 베어버릴 생각이십니까? 헤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 대신 벼랑 끝에 몰린 자, 특유의 서늘하고도 지독한 도끼가 시퍼렇게 서려 있었다. 무진은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허리춤에서 예리하게 벼려진 사냥용 단도를 단숨에 뽑아들었다. 시퍼런 칼날이 화로의 붉은 불빛을 반사하며 헤인의 가녀린 목덜미를 향해 무자비하고도 위협적으로 들이밀어졌다. 차가운 쇳덩이의 서늘한 감촉이 맥박이 뛰는 목줄기에 닿았지만 헤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내의 흉측한 얼굴을 똑바로 마주보며 꼿꼿하게 버텼다. 내년의 목을 베어 바치는 것은 내게 너무나도 쉬운 일이지. 허나 내 구역에 함부로 기어들어와 피비린내를 풍기는 도성의 사냥개 놈들에게 순순히 먹잇감을 내어주는 것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무진의 눈빛에는 짐승의 기백이 서려 있었다. 그는 목에 닿아있던 칼끝을 거두어 헤인의 탐스럽고 길게 늘어진 흑단 같은 머리채를 향해 차갑게 겨누었다. 살고 싶다면 당장 내년의 그 고상한 사대부 마님의 허울부터 철저하게 도려내고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라. 양반 가문의 긍지 따위는 이 얼어붙은 산속에서는 개살구보다 못한 쓰레기일 뿐이다. 무진의 말은 가시가 돋친 채 헤인의 심장을 잔혹하게 후벼 팠다. 관군들이 곧 들이닥칠 것이다. 내 아비의 빚을 갚기 위해 팔려온 천한 화전민의 아내 행세를 해라. 머리카락을 자르고 평민의 누더기를 걸친다면 그 개구멍 같은 눈을 속일 수 있을 터이다. 헤인은 무진이 내민 시퍼런 사냥용 단도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극심한 내적 갈등과 수치심에 휩싸여 파르르 떨었다. 조선의 사대부 여인에게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긴 머리카락을 함부로 자른다는 것은 곧 자신의 신분과 혈통을 부정하고 스스로 천의 고아의 길을 걷겠다는 치욕스러운 선언과도 같았다. 머리카락은 그녀가 도성의 귀단, 가문의 고귀한 안방마님으로서 지녀왔던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자존심이자 과거에 화려했던 자신을 증명하는 유일한 흔적이기도 했다. 그것을 베어내는 순간 그녀는 억울한 누명을 쓴 마님이 아니라 첩첩산중을 떠도는 이름 없는 화전민의 여편네로 철저히 전락하게 되는 끔찍한 굴욕을 감내해야만 했다. 하지만 눈앞에 어른거리는 지아비의 냉혹한 얼굴과 첩실의 가증스러운 목소리가 그녀의 나약한 망설임을 산산조각 내어버렸다. 죽은 시아버지의 억울한 혼령과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에 대한 피 끓는 증오가 수치심을 잔인하게 짓밟았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살아남아야만 한다. 어떤 끔찍한 치욕과 굴욕을 뒤집어 쓰더라도 기어이 살아남아 저들의 숨통을 내 손으로 직접 끊어놓아야만 한다. 헤인은 지독한 도끼를 가득 품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무진의 단도를 확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떨리던 그녀의 두 손에는 이제 망설임 대신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야차 같은 서늘하고 맹렬한 결의만이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각, 날카로운 쇳소리와 함께 길고 탐스럽던 검은 머리카락이 무참하게 잘려나가 차가운 흙바닥 위로 힘없이 툭 떨어져 내렸다. 헤인은 눈을 질끈 감으며 비어져 나오는 서러운 눈물을 삼켰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단도를 휘둘러 남은 머리채를 거칠게 뭉텅뭉텅 베어냈다. 바닥에 흩뿌려진 흑단 같은 머리카락들은 흡사 그녀가 도성에서 누렸던 화려한 과거와 고상한 자존심이 참혹하게 도륙당한 시체처럼 보였다. 목덜미를 드러낸 채 짧고 흉하게 헝클어진 머리칼을 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고고한 양반집 마님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가련하고 비참한 짐승에 지나지 않았다. 무지는 그 처절하고도 잔혹한 자기 파괴의 의식을 깃고 무거운 눈동자로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살기 위해 고귀한 긍지를 스스로 난도질하는 여인의 도끼 어린 모습은 그의 메말라버린 심연에 알 수 없는 기묘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구석에 처박혀 있던 해진 무명, 저고리와 거친 치마를 던져주며 무뚝뚝하게 명령했다. 당장 눈에 띄는 그 피 묻은 하얀 소복부터 벗어 던져라. 오늘부터 내년의 이름은 아비의 도박 빚에 팔려온 화전민의 아내. 분이다. 어설픈 양반 말투를 썼다가는 관군들의 칼날이 내 목을 날려버리기 전에 내 손에 먼저 죽을 줄 알아라. 헤이는 피 묻은 소복을 벗고 거칠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무명 옷으로 갈아입으며 치욕스러운 현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찢어진 등짝의 상처에 거친 천이 스칠 때마다 쓰라린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독하게 참아냈다. 이제 도성에 화려했던 귀단 가문의 고귀한 안방마님. 헤이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죽은 유령일 뿐이었다. 살아남은 것은 흉측한 사냥꾼의 아내로 위장한 비천하고 억척스러운 여인 분이뿐이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지아비와 첩실의 목줄을 끊어놓을 그날을 위해 그녀는 기꺼이 이토록 추악하고 냄새나는 더러운 진흙탕 속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완벽한 각오를 끝마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산비탈을 오르는 수십 명의 거친 발소리와 사나운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가 오두막을 향해 맹렬하게 좁혀져 왔다. 무지는 재빨리 바닥에 떨어진 흑단 같은 머리카락들을 화로 속에 쳐넣어 태워버리고는 혜인의 어깨를 거칠게 끌어당겨 자신의 품으로 밀착시켰다. 울어라. 빚쟁이들에게 끌려와 겁에 질린 촌부처럼 처절하게 떨며 눈물을 짜내란 말이다. 그의 다급한 속삭임이 끝나기가 무섭게 낡고 부서진 오두막의 문짝이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 나며 밖으로 튕겨나갔다. 시퍼런 칼을 빼든 살기 등등한 관군들이 횃불을 높이 치켜든 채 방 안으로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다. 관군의 우두머리는 횃불을 앞으로 불쑥 들이밀며 무진의 품에서 벌벌 떨고 있는 초라하고 추레한 여인을 매섭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훑어보았다. 짧고 흉하게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온물이 줄줄 흐르는 무명옷을 입고 어깨를 움츠린 여인은 수배령이 내려진 도성의 고상하고 화려한 마님과는 거리가 한참 멀어 보였다. 무지는 짐승처럼 번뜩이는 살기를 감추고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며 못난 아비의 노름빛 때문에 억지로 끌고 온 자신의 못난 여편네라며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아슬아슬하고 피말리는 긴장감 속에서 거짓된 부부의 치명적이고도 위험천만한 생존의 명주를 건 기만극이 혹독한 눈보라 속에서 막을 올리고 있었다. 관군들이 험악한 욕설을 내뱉으며 횃불을 들고 눈보라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오두막 안을 팽팽하게 조이던 끔찍한 긴장감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혜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흙바닥 위로 털썩 주저앉았고 참았던 거친 숨을 몰아쉬며 파르르 떨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는 안도감보다
짐승처럼 바닥을 기며 살기 위해 비굴하게 거짓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처참한 굴욕감이 그녀의 메마른 가슴을 예리하게 난도질하고 있었다. 무지는 굳게 닫힌 문 밖의 동정을 살피며 아무 말 없이 화로에 꺼져가는 불씨를 수적거렸고 두 사람 사이에는 숨 막히고도 무거운 정막만이 짙게 깔렸다. 혹독하고 잔인한 매봉산의 겨울은 끝을 모르고 깊어만 갔고 두 사람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좁고 허름한 오두막 안에서 위태로운 동거를 이어가야만 했다. 밖으로는 굶주린 늑대들의 섬뜩한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눈보라를 타고 들려왔고 안으로는 언제 다시 들이닥칠지 모르는 관군들에 대한 극심한 공포가 그들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혜인은 비참한 생존을 위해 허들의 일을 묵묵히 도맡아 하며 억척스러운 화전민의 아내 흉내를 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쳤지만 매일 밤마다 찢어진 등짝의 고통과 함께 찾아오는 과거의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며 소리 없이 뜨거운 피눈물을 조용히 삼켜야만 했다. 그 길고도 지루한 동장군의 매서운 사풍 속에서 혜인은 무진이라는 사내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심스럽게 관찰하며 기묘한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일개 무식하고 거친 산사냥꾼이라고 하기에는 짐승을 도축하는 칼솜씨가 지나치게 정교하고 예리했으며 눈밭에 찍힌 그의 발자국은 호흡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절도 있는 무인의 보법을 정확하게 따르고 있었다. 잠자리에 들 때조차 칼자루에서 결코 손을 떼지 않는 맹렬한 경계심과 이따금씩 텅 빈 밤하늘을 우러러보며 짓는 서늘하고도 씁쓸한 표정은 단순한 화전민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흉측한 외모 뒤에는 도성의 화려한 껍데기 속에 감춰짐은 섬며 썩어 문드러진 진실보다 더 깊고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어느 깊은 밤, 화로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잠결에 뒤척이던 혜인은 무진이 벗어둔 거친 짐승, 가죽 겉옷 밑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은빛 물건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호기심과 불안감이 교차하는 떨리는 손길로 조심스럽게 집어든 그것은 낡고 피비린내가 배어있는 작은 호패였다. 놀랍게도 그 표면에는 사냥꾼의 이름 대신 왕실을 최측근에서 호위하던 내금위 소속 정삼품 당상관 무진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음각되어 있었다. 혜인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요동쳤고 도성 최고 무장이었던 자가 어찌하여 이 깊고 험악한 산골짜기에서 얼굴을 흉측하게 다친 채 들짐승처럼 숨어 지내는지 거대한 의문이 머릿속을 강타했다. 주인의 물건을 함부로 뒤지는 것은 목숨을 재촉하는 멍청한 짓이다. 등 뒤에서 들려온 차갑고 서늘한 목소리에 혜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호패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어둠 속에서 스르르 몸을 일으킨 무진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포착한 흑표범처럼 잔혹하게 번뜩이고 있었다. 혜인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지만 이내 입술을 꽉 깨물고 흔들리는 눈동자를 애써 진정시키며 사내의 흉측한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당신은 결코 평범한 사냥꾼이 아니었군요. 왕의 목숨을 지키던 내금위의 당상관께서 어찌하여 이 차갑고 비참한 산속의 망령으로 전락해버린 삽니까?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이 오두막의 무거운 공기를 차갑게 갈랐다. 무지는 바닥에 뒹구는 은빛 호패를 잠시 차가운 눈길로 내려다보더니 가소롭다는 듯 메마르고 건조한 헛웃음을 흘렸다. 내금위 당상관이라는 허울, 좋은 직책은 권력의 눈이 먼 간신배들의 혀놀림 한 번에 처참하게 토사구팽 당하는 더러운 개목걸이에 불과했다.
충성을 맹세했던 주군은 나를 영모의 방패막이로 쓰기 위해 얼굴에 불타는 붉은 인두를 무자비하게 지지고 이 끔찍한 지옥 같은 벼랑 끝으로 가차 없이 밀어넣었지. 그의 거친 음성 속에는 도성의 권력자들에 대한 뼛속 깊은 환멸과 배신당한 충신의 피를 토하는 듯한 절망적인 한이 서슬퍼런 칼날처럼 도사리고 있었다. 그 끔찍하고도 참혹한 고백을 듣는 순간 헤이는 무진의 일그러진 얼굴에 새겨진 흉터가 단순한 화상이 아니라 권력의 잔인한 폭력이 남긴 지독한 낙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뼈저리게 깨달았다. 하늘처럼 굳게 믿었던 지아비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문에서 비참하게 쫓겨난 자신의 처지와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주군에게 철저하게 버림받고 얼굴이 망가진 채 산속으로 숨어든 무진의 처절한 삶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화려하고 기만적인 도성이 뱉어낸 가장 불쌍하고 억울한 희생양들이었다. 혜인의 눈가에 맺혀있던 경계심에 핏발이 서서히 걷히고 그 자리에 깊은 연민과 묘한 동질감이 씁쓸하게 차올랐다. 우리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진흙탕 속에 짐승처럼 처박힌 버림받은 망령들이군요. 혜인의 메말랐던 입술에서 자조적인 탄식이 허공으로 흘러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무진의 흉측한 외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상처 속에 감춰진 깊고도 처절한 고통의 무게를 오롯이 이해할 수 있었다. 무진 역시 도끼만을 뿜어내던 고고한 양반집, 마님이 자신과 같은 깊은 수렁에 빠져 피 흘리고 있는 상처받은 짐승임을 깨닫고 그녀를 향해 세워두었던 날, 선 경계의 벽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깊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처참한 밑바닥을 마주보며 기묘한 위안을 얻고 있었다. 그날 밤의 무겁고도 슬픈 진실이 오간 이후 좁은 오두막 안을 차갑게 감돌던 살얼음판 같은 공기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억지로 꾸며낸 주종 관계나 가짜 부부라는 위태로운 껍데기 아래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생존을 진심으로 돕는 동반자로 서서히 변모해 갔다. 무진은 자신이 사냥해 온 귀한 고기를 혜인의 몫으로 말없이 밀어주었고 혜인은 그의 해진 겉옷을 정성껏 꿰매어주며 투박하지만 따뜻한 온기를 나누었다.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는 캄캄한 밤이면 화로 앞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도성에 두고 온 각자의 지독한 원한을 조용히 나누며 함께 복수의 칼날을 예리하게 벼려나갔다. 혜인의 찢겨나갔던 등짝의 흉터는 무진이 구해온 귀한 약초 덕분에 점차 아물어갔지만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 응어리진 억울함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하게 굳어져만 갔다. 무진은 그녀의 텅 빈 눈동자 속에서 타오르는 지독한 증오의 불씨를 말없이 지켜보며 한때 자신을 삼켰던 그 맹렬한 복수심을 그녀에게서 고스란히 투영해 보았다. 세상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찼던 거친 사내의 심연에 자신보다 더 처참하게 부서지고도 억척스럽게 살아남으려는 한 여인의 처절한 생명력이 가느다란 빗줄기처럼 스며들며 메말랐던 감정을 미세하게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옥 같은 삶 속에서 피어난 기묘한 유대감이었다. 매봉산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불어닥치던 폭설도 서서히 기세를 잃어가고 얼어붙은 계곡의 얼음 밑으로 아주 미약한 봄의 숨결이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가짜 부부라는 생존의 명목 아래 시작된 두 사람의 불안정한 동거는 이제 서로의 깊은 상처를 핥아주는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안식처로 변해버렸다. 도성의 화려한 권력을 등에 업고 세상을 짓밟는 자들에 맞서기 위해
이름 없는 사냥꾼과 쫓겨난 안방마님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도 비극적인 운명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벼랑 끝에서 만난 두 영혼은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며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소리 없이 다가올 피의 봄을 준비했다. 그러나 잔혹한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들이 산속의 적막 속에서 평온하게 상처를 치유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았다. 도성의 교활한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끔찍한 치부를 완벽하게 덮기 위해 매봉산 구석구석으로 더욱 도끼 품은 잔혹한 사냥개들을 은밀하게 풀어놓고 있었다. 무지는 산 아래에서 심상치 않은 살기가 서서히 자신들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음을 짐승적인 본능으로 예리하게 감지하고 칼자루를 굳게 쥐었다. 얼어붙은 땅을 뚫고 피어날 처절한 복수의 핏빛, 꽃망울이 맺히기도 전에 두 사람의 가리픈 생명줄을 무참하게 끊어버릴 더 거대하고 끔찍한 파멸의 그림자가 오두막을 향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매봉산의 짙은 어둠을 찢어 발기듯 수십 마리의 굶주린 늑대, 무리가 오두막을 향해 미친 듯이 몰려들었다. 지독한 굶주림의 이성을 잃고 붉은 안광을 번뜩이는 야수들은 무진이 쳐놓은 허술한 목책을 순식간에 박살내며 사방에서 무자비하게 덮쳐왔다. 무진은 떨고 있는 해인을 방구석으로 거칠게 밀어넣고는 시퍼렇게 벼려진 사냥용 단도 하나만을 꽉 쥔 채 맹렬하게 으르렁거리는 늑대떼의 한가운데로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피비린내 나는 사륙전이 벌어졌고 무진의 단도가 번쩍일 때마다 늑대들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끔찍하게 울려 퍼지며 핏빛 눈보라를 흩뿌렸다. 하지만 끝없이 몰려드는 늑대들의 맹렬한 파상 공세를 혼자서 온전히 막아내기에는 아무리 뛰어난 무장 출신인 무진이라 할지라도 철저한 역부족이었다. 거대한 우두머리 늑대가 날카로운 이빨을 번뜩이며 무진의 사각지대를 향해 잔혹하게 파고들었고 순식간에 그의 탄탄한 어깨와 옆구리를 무참하게 물어 뜯어버렸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검붉은 피가 허공으로 솟구쳤지만 무진은 고통스러운 신음조차 내지 않고 단도를 우두머리의 목줄기에 깊숙이 박아 넣었다. 우두머리가 쓰러지자 남은 늑대들은 꼬리를 내리고 도망쳤지만 치명상을 입은 무진 역시 피투성이가 된 채 눈밭 위로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방구석에서 그 참혹한 혈투를 숨죽여 지켜보던 혜인은 무진이 쓰러지자마자 짐승 같은 비명을 내지르며 핏빛 눈밭 위로 미친 듯이 달려나갔다. 찢어진 무진의 상처에서는 쉴 새 없이 뜨거운 붉은 피가 쏟아져 내리며 하얀 눈밭을 섬뜩하고도 참혹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혜인은 파르르 떨리는 두 손으로 자신의 낡은 치맛자락을 거칠게 북북 찢어 그의 끔찍한 상처를 필사적으로 압박하며 지혈을 시도했다. 죽으면 안 됩니다. 나를 이 끔찍한 지옥 구덩이에서 건져 올려놓고 당신 혼자 이렇게 허망하게 눈을 감아버리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혜인은 가체픈 몸에서 초인적인 힘을 쥐어짜내어 의식을 잃고 늘어진 무진의 무거운 거구를 간신히 좁은 오두막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그의 몸을 필사적으로 녹이기 위해 화로에 남은 장작을 모조리 쏟아붓고 맹렬하게 불을 지폈다. 그녀는 무진이 모아두었던 독한 약초들을 입으로 거칠게 지식여 피가 솟구치는 끔찍한 상처 위에 두껍게 발라주며 뜬 눈으로 캄캄하고 잔인한 밤을 지새웠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늑대들의 이빨 앞에 목숨을 내던진 이 거칠고 흉측한 사내를 향한
지독한 연민이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다. 사흘 밤낮을 끔찍한 고열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매던 무진이 마침내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린 것은 동이 희미하게 터오를 무렵이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가장 먼저 포착된 것은 핏기가 완전히 가신 창백한 얼굴로 자신의 손을 꽉 쥔 채 쓰러져 잠든 혜인의 가련한 모습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고상한 긍지마저 내던진 이 가대프고도 독한 여인이 이제는 자신의 목숨까지 억척스럽게 건져냈다는 사실이 무진의 굳게 얼어붙었던 심연을 강렬하게 뒤흔들었다. 그는 거칠고 피투성이가 된 손을 조심스럽게 뻗어 혜인의 헝클어진 머리칼을 떨리는 손길로 어루만졌다. 그 미세하고 거친 손길에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깬 혜인은 무진의 맑아진 눈동자를 마주하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서러운 감정들이 일순간에 보물처럼 터져 나왔다. 도성의 화려한 저택에서 잔인하게 쫓겨날 때도 억울하게 매질을 당할 때도 결코 흘리지 않았던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야윈 뺨을 타고 속절없이 흘러내렸다. 어찌하여 제 목숨을 위해 당신의 고귀한 명주를 함부로 내던진 칩니까? 저는 당신에게 그토록 헌신적인 희생을 받을 만큼 가치 있는 여인이 아닙니다. 혜인의 목맨 흐느낌이 오두막의 고요하고 무거운 정막을 슬프게 갈라놓았다. 무지는 힘없는 팔로 혜인의 가녀린 어깨를 끌어당겨 자신의 넓고 흉터투성이인 품속으로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안아주었다. 세상이 우리 두 사람을 잔인하게 짓밟고 버렸을지라도 이제 내게 너는 이 끔찍한 지옥 같은 삶을 버텨내야 할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이유가 되어버렸다. 짐승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지키고자 한 것은 너의 그 꺾이지 않는 처절한 도끼이자 불쌍한 내 자신에 대한 마지막 남은 구원이었다. 거칠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무진의 낮고 묵직한 고백은 혜인의 상처 입은 심장을 따뜻하게 녹이며 거센 파동을 일으켰다. 그 순간 가짜 부부라는 위태로운 거짓된 껍데기와 주종 관계라는 억지스러운 굴레는 뜨겁게 타오르는 화로의 불길 속으로 영원히 재가 되어 사라졌다. 혜인은 무진의 거칠고 일그러진 얼굴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쥐고 그의 깊은 흉터에 맺힌 지독한 한과 슬픔을 온몸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듯 떨리는 입술을 맞추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게 버림받은 두 망령이 서로의 체온을 통해 잃어버렸던 생명력을 필사적으로 되찾으려는 눈물겹고도 맹렬한 의식이었다.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부는 산속의 오두막 안에서 비로소 진짜 부부의 연이 뜨겁게 맺어지고 있었다. 무진의 거칠고 커다란 손이 혜인의 얇은 무명 저고리를 조심스럽게 벗겨내자 그녀의 등짝에 끔찍하게 새겨진 곤장 자국들이 붉은 불빛 아래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무진은 그 잔혹한 상처의 흔적들에 경건하게 입을 맞추며 그녀가 도성에서 겪었을 모진 수모와 뼈저린 고통을 자신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덮어주었다. 혜인 역시 무진의 탄탄한 몸에 가득한 칼자국과 인두의 흉터들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그가 흘렸을 피눈물의 무게를 기꺼이 나누어 짊어졌다. 끔찍한 상처로 얼룩진 두 육신이 서로를 탐닉하며 하나로 얽히는 순간 비극적인 운명마저도 잠시 숨을 죽였다. 폭풍 같았던 격정의 밤이 지나고 오두막에 갈라진 문틈 사이로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스며들어 두 사람의 평온한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었다. 무진의 넓고 단단한 품에 안긴 채 아침을 맞이한 혜인은
지난밤의 뜨거웠던 온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자신의 텅 빈 가슴 속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조용히 자리 잡았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그것은 지아비의 배신과 시아버지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잿더미 위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희망의 꽃망울이었다. 이제 그녀는 억울한 죽음을 피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도망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지켜야 하는 강인한 여인이었다. 무진 역시 품 안에서 고르게 숨을 내쉬는 혜인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내려다보며 이 작고 가냘픈 여인을 위해서라면 세상 천지의 그 어떤 잔혹한 피바람도 기꺼이 막아내리라 굳게 다짐했다. 도성에 썩어 빠진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무너져 내렸던 내금이 무장으로서의 자존심과 기백이 다시금 맹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고 복수를 향한 그의 칼날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예리하게 벼려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굳건한 결의를 확인하며 다가올 잔혹한 싸움을 담담하게 준비하기 시작했다. 비록 가진 것은 낡은 사냥용 단도 하나와 해진 무명옷뿐이었지만 벼랑 끝에서 피어난 두 사람의 깊고 맹렬한 사랑은 그 어떤 훌륭한 갑옷보다도 단단하고 위력적이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매봉산의 험준한 골짜기에도 어느덧 기나긴 동장군의 혹독한 저주가 서서히 물러가고 생명을 잉태한 따뜻한 봄바람이 생기롭게 불어오고 있었다. 거짓된 기만과 배신으로 얼룩진 도성을 향해 처참하게 짓밟혔던 두 마리 상처받은 짐승이 피해 복수를 다짐하며 서서히 송곳니를 드러낼 잔혹한 준비를 완벽하게 끝마쳤다. 처절했던 생존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는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살을 에이는 듯한 동장군의 매서운 눈보라가 서서히 애고 얼어붙었던 매봉산의 험준한 계곡에도 희미한 봄 기운이 스며들 무렵이었다. 혜인은 아침 저녁으로 찾아오는 극심한 헛구역질과 함께 가슴속 깊고 어두운 곳에서 태동하는 낯설고도 신비로운 생명의 기운을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거칠고 투박한 화전민의 안에 행세를 하며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야 했던 그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지옥의 시간들 속에서 무진과의 그 뜨거웠던 하룻밤은 메말라버린 그녀의 뱃속에 기적처럼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깊숙이 뿌려놓았던 것이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은 시아버지의 홀령이 내려준 축복이자 처절한 복수를 향한 가장 단단하고 강력한 명분이었다. 사냥을 마치고 피투성이가 된 짐승을 어깨에 짊어지고 돌아온 무진에게 혜인은 떨리는 두 손으로 자신의 평평한 아랫배를 소중하게 감싸쥐며 임신 사실을 수줍고도 조심스럽게 고백했다. 언제나 차갑고 짐승처럼 서늘하게 번뜩이던 무진의 눈동자가 그 순간만큼은 세차게 흔들리며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확장되었다. 그는 거칠고 투박한 피 묻은 손을 옷자락에 벅벅 문질러 닦아낸 뒤 혜인의 가냘픈 손 위로 자신의 커다란 손을 겹쳐 올리며 생전 처음으로 벅차오르는 감격의 뜨거운 눈물을 소리 없이 흘렸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마를 맞댄 채 다가올 새 생명의 기적에 감격했다. 그러나 하늘이 내려준 그 눈부신 행복과 안도는 채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산산조각 날 더 끔찍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첩실의 치마폭에 휩싸여 가문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던 도성의 교활한 지아비는 혹여라도 자신이 독살한 시아버지의 시신에서 발견된 결정적인 증거를 혜인이 훔쳐 달아났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혜인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버리기 위해 돈에 매수된 악랄하고 잔혹한 전문 살수들을 매봉산 골짜기에 은밀하게 대거 풀어놓았다. 살기로 가득 찬 그들의 시퍼런 칼날은 이미 눈보라가 거친 매봉산의 험준한 능선을 타고 오두막을 향해 소리 없이 좁혀져 오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화로의 장작을 패기 위해 오두막 밖으로 나섰던 무지는 산기삼을 타고 올라오는 낯설고도 짙은 피비린내를 야수와도 같은 맹렬한 본능으로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것은 허기를 채우기 위해 어설프게 몰려다니는 산짐승의 냄새가 아니라 사람의 목을 수없이 베어본 도성의 전문 살수들만이 풍길 수 있는 지독하고 역겨운 살기였다. 무지는 즉각 들고 있던 도끼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품속에 간직해 두었던 내금이 시절에 시퍼런 환도를 거칠게 뽑아들었다. 등 뒤에 오두막 안에는 이제 갓 생명을 잉태한 그의 가냘픈 여인과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핏줄이 잠들어 있었다. 살기를 감지하고 화들짝 놀라며 문 밖으로 뛰쳐나온 혜인의 눈앞에는 이미 복면을 쓴 수십 명의 흑의 살수들이 시퍼런 칼날을 번뜩이며 오두막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무지는 피를 토하듯 가장 다급한 목소리로 혜인을 향해 소리쳤다. 당장 방 안으로 숨어 들어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마라. 내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저 더러운 사냥개 놈들이 결코 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의 두 눈동자는 생애 마지막 사투를 직감한 듯 처절하고도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살수들이 짐승의 괴성을 내지르며 일제히 무진을 향해 덮쳐오자 어둠 속에서 비로소 끔찍하고도 참혹한 피의 연회가 막을 올렸다. 무진은 과거 왕을 최측근에서 호위하던 내금이 당상관의 압도적인 무위를 유감없이 폭발시키며 적들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끊어내기 시작했다. 그의 환도가 번뜩일 때마다 검붉은 피가 허공을 가르며 하얀 눈밭 위로 잔혹하게 흩뿌려졌고 단발마에 끔찍한 비명소리가 첩첩산 중에 고요한 정막을 갈기갈기 찢어 발겼다. 비록 얼굴은 흉측하게 망가졌을지언정 그의 칼끝은 그 어떤 명장보다도 예리하고 빠르며 치명적이었다. 그는 오직 등 뒤에 남겨진 아내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처절한 지옥의 무자비한 야차로 변해버렸다. 하지만 살수들의 수는 지나치게 많았고 늑대 떼와의 혈투에서 입은 끔찍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무진의 체력은 눈에 띄게 고갈되어 가고 있었다. 교활한 살수 하나가 무진의 사각지대를 파고들며 불붙은 횃불을 낡고 허름한 오두막의 집단 지붕 위로 악랄하게 던져 올렸다. 시뻘건 불길이 건조하고 메마른 집단을 타고 순식간에 매섭게 번져나가며 캄캄한 밤하늘을 섬뜩한 지옥불처럼 붉게 물들였다. 방 안에 갇힌 혜인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끔찍한 순간 무지는 피를 토하며 적의 칼날을 맨손으로 잡아챈 뒤 살수의 목을 꺾어버리고 불길에 휩싸인 오두막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다. 오두막에 부서진 문짝을 거칠게 발로 차고 뛰어든 무지는 매캐하고 독한 연기 속에서 의식을 잃어가는 혜인을 자신의 커다란 품에 꽉 안고 필사적으로 불길을 뚫고 밖으로 미친 듯이 굴러떨어졌다. 무진의 등짝에 뜨거운 불이 붙어 살캄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오직 혜인과 뱃속의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지독한 맹목성 하나로 이를 악물고 버텼다. 가까스로 불길을 피한 혜인이 정신을 차리고 무진의 참혹한 모습을 보며
끔찍한 비명을 내질렀을 때 그들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오두막은 이미 뼈대만 남긴 채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며 거대한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 거대한 불길을 배경으로 무지는 피투성이가 된 채 헐떡이며 남은 살수들을 매서운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적들은 두 사람의 처절한 저항에 겁을 먹고 주춤거리더니 이내 동료들의 시신을 수습할 새도 없이 어둠 속으로 허둥지둥 쥐새끼처럼 도망쳐버렸다. 무너져 내린 잿더미 앞에서 헤이는 무진의 타버린 상처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며 뼈저린 현실을 깨달았다. 이 깊고 험준한 산골짜기마저도 더 이상 그들의 목숨과 뱃속의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었다.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적들은 더욱 잔혹하게 숨통을 조여올 뿐이라는 끔찍한 진실이 차가운 밤 공기를 서늘하게 갈랐다. 연기에 그을린 혜인의 눈빛은 이제 과거의 나약하고 비참했던 도망자의 피눈물 어린 시선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참하게 화마가 집어삼킨 뼈대만 남은 자신들의 오두막을 섬뜩할 정도로 고요하게 응시하더니 서서히 몸을 일으켜 무진의 핏빛 환도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더 이상 짐승처럼 쫓기며 비참하게 숨어 지내지 않겠습니다. 제 뱃속에 품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도성으로 다시 당당하게 돌아가 그 추악한 자들의 목숨을 내 손으로 직접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그녀의 결연한 목소리에는 지옥에서 기어올라온 야차 같은 서슬, 어슴이나 퍼런 복수의 도끼가 시퍼렇게 타오르고 있었다. 무지늦어서 혜인의 꺾이지 않는 맹렬하고도 서늘한 기백을 묵묵히 마주보며 그녀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완벽한 반려이자 참혹한 피의 복수를 함께할 동지임을 가슴 깊이 인정했다. 그는 거친 손을 천천히 뻗어 그녀의 뺨에 묻은 검은 숟가루를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낮고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도성에 썩어 빠진 심장부에 우리의 핏빛 칼날을 깊숙이 꽂아 넣고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더러운 권력을 남김없이 잿더미로 만들어주자. 내 억울한 누명과 내 망가진 얼굴에 대한 참혹한 피의 대가를 남김없이 철저히 받아내겠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결의가 맞닿았다. 동이 터오는 매봉산의 아침. 잿더미로 변해버린 오두막을 뒤로 한 채 무진과 혜인은 도성을 향한 험난하고도 잔혹한 발걸음을 비로소 내디뎠다. 혜인은 무명 치마폭 속에 새 생명이라는 가장 소중한 희망을 단단히 품었고 무진은 등 뒤에 거대하고 시퍼런 살기를 내뿜는 환도를 짊어졌다. 쫓겨나고 버려져 짐승처럼 숨죽이던 산속의 유령들은 이제 스스로 호랑이가 되어 부패한 권력자들의 숨통을 끊기 위해 어둠의 무거운 장막을 뚫고 하산하고 있었다. 핏빛으로 붉게 물든 아침, 하늘 아래 반격을 향한 두 사람의 서늘한 발자국이 눈 녹은 진흙길 위로 깊고 선명하게 새겨지고 있었다. 오랜 여정 끝에 두 사람이 다시 발을 들인 도성의 거리는 과거의 화려하고 오만한 빛을 그대로 간직한 채 매몰차게 그들을 맞이했다. 화전민의 낡고 남루한 누더기를 걸친 무진과 혜인은 짐꾼과 촌부로 완벽하게 위장하여 삼엄한 성문을 무사히 통과하고 북적이는 저작거리에 깊고 어두운 뒷골목으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억울한 피눈물을 쏟으며 이 차갑고 거대한 성벽 밖으로 비참하게 쫓겨났던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혜인의 뇌리를 날카롭게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치명적인 야차가 서 있었고
뱃속에는 그들의 빛나는 새 생명이 굳건하게 박동하고 있었다. 무지는 과거 충직했던 내금위, 당상관 시절 가장 은밀하게 관리했던 도성 지하의 어둠의 조직인 흑사방의 은신처로 해인을 조심스럽게 이끌었다. 권력자들의 온갖 더러운 심부름과 비밀스러운 정보가 거미줄처럼 촘촘하고 은밀하게 오가는 그곳은 이미 얼굴이 망가져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무진에게는 가장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무기고나 다름없었다. 옛 주인의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확인한 흑사방의 두목은 경악을 결코 금치 못했지만 이내 무진이 뿜어내는 압도적이고도 서늘한 살기에 짓눌려 충성을 다시 한번 맹세했다. 복수를 위한 날카로운 피의 송곳니가 비로소 도성의 그 썩어 빠진 심장부 깊숙한 곳에서 소리 없이 번뜩이기 시작했다. 도성의 거미줄 같은 깊은 어둠의 정보망을 통해 수집된 지아비 가문의 현재 상황은 해인의 피 끓는 증오심에 시뻘건 기름을 붓기에 충분할 만큼 더욱더 가증스럽고 역겨웠다. 그녀를 쫓아낸 직후 교활하고 독한 첩실은 시아버지를 독살한 공로를 인정받아 곧바로 정실 부인의 자리를 꿰찼고 지아비는 부패한 권력자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바쳐 더 높은 관직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게다가 첩실은 최근 아들을 낳아 가문의 귀한 적장손으로 떠받들어지며 도성 안팎에서 오만하고도 화려한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있었다. 진실을 짓밟고 피 묻은 왕좌에 올라앉은 그들의 가증스러운 웃음소리가 도성 전체를 기만적으로 메우고 있었다. 그 소름 끼치는 보고를 전해 들은 해인은 분노로 이성을 잃고 오열하는 대신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고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서늘하고도 기괴한 미소를 천천히 입가에 머금었다. 바닥을 기며 피눈물을 흘렸던 과거의 연약한 해인은 매봉산의 끔찍한 불길 속에서 이미 흔적도 없이 완전히 타 죽어버렸고 지금 이곳에는 아이를 품은 무자비하고 독품은 암살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높이 올라갈수록 벼랑 끝으로 추락할 때의 비명은 더욱 처절하고 아름다운 법이지요. 그들이 타인의 붉은 피로 쌓아올린 저 화려하고 역겨운 모래성을 내 손으로 가장 잔인하고도 지독하게 고통스럽게 하나씩 무너뜨려 주겠습니다. 그들의 잔혹한 첫 번째 사냥감은 다름 아닌 가문의 더러운 자금줄을 쥐고 흔드는 첩실의 치노랍이었. 그는 매봉산에 은밀하게 살수들을 파견했던 끔찍한 계획의 실질적인 주동자이자 도성의 각종 이권의 거머리처럼 개입하여 막대한 뇌물을 긁어모으는 부패한 악당이었다. 무지는 흑사방의 어둠의 조직원들을 교묘하게 움직여 그의 이동 경로를 샅샅이 파악했고 달빛조차 두려워 숨죽인 칠흑 같은 그름밤 기생집을 나서던 그의 가마를 술에 취해 비틀거릴 때 인적이 완전히 끊긴 좁고 음산한 뒷골목으로 조용하고도 완벽하게 유인하는 데 성공했다. 잔혹한 복수를 향한 늑대의 섯을 퍼런 송곳니가 비로소 첫 사냥감의 목줄기를 향해 번뜩였다. 순식간에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흑사방 조직원들이 눈 깜짝할 새 가마꾼들을 기절시키자 가마 안에서 거드름을 피우던 첩실의 오라비는 사시나무처럼 기겁하며 밖으로 기어나왔다. 호위무사들이 다급히 칼을 빼들었지만 칠흑 같은 장막을 뚫고 짐승처럼 쇄도에 들어간 무진의 시퍼런 환도 단 한 번에 너무도 허망하게 목이 날아가 버렸.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골목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떠는 그 자의 눈앞으로 짐승의 흉측한 가죽을 덮어쓰고 서늘한 살기를 뿜어내는 무진과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려다보는 혜인이 어둠 속에서 원한 맺힌 유령처럼 소리 없이 천천히 다가왔다. 내 놈이 매봉산에 보낸 살수들은 불길 속에서 처참한 잿더미가 되어 까마귀 밥이 되었다. 무진의 쇳소리 같은 음성이 골목의 무거운 정막을 섬뜩하게 찢었다. 첩실의 오라비는 죽은 줄만 알았던 전 안방마님, 혜인과 내금위 당상관, 무진의 끔찍한 조합을 알아보고는 바닥에 오줌을 지리며 제발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애원했다. 혜인은 무진의 허리춤에서 예리한 단도를 무심하게 뽑아들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그의 탐욕스러운 오른쪽 귀를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잔혹하게 베어버렸다. 소름 끼치는 끔찍한 비명소리가 골목을 울렸지만 흑사방의 조직원들이 미리 입을 틀어막아 비명은 밖으로 결코 새어나가지 못했다. 내 교활한 누이가 그 가증스러운 지아비에게 전해라. 죽은 유령들이 지옥에서 돌아와 그들이 훔쳐간 피 묻은 왕좌를 갈기갈기 찢어 놓을 것이라고. 혜인은 잘려나간 귀를 비단 주머니에 차갑게 던져 넣으며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시퍼런 단도를 벌벌 떠는 적의 뺨에 툭툭 문질렀다. 그리고 내 교활한 누이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그 귀한 적장손의 핏줄이 과연 누구의 것인지 도성 사람들이 모두 완벽하게 알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똑똑히 일러두어라. 혜인의 서늘한 경고는 물리적인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적의 심장을 도려내고 있었다. 그것은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피비린내, 나는 선전포고였다. 피투성이가 된 채 차가운 거리에 버려진 오라비와 잘린 귀가 담긴 섬뜩한 주머니가 가문의 대문 앞에 내동댕이 쳐지자 교활한 첩실과 비열한 지아비의 저택은 한순간에 발칵 뒤집혔다. 귀와 함께 동봉된 피로 쓴 짧고 섬뜩한 서찰에는 과거 시아버지가 중독되었던 동일한 독약에 치명적인 성분이 섬뜩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은 살수들을 보낸 끔찍한 악행이 완벽하게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죽은 줄 알았던 혜인이 복수의 비수를 깊이 품고 도성 한복판으로 생생하게 살아서 돌아왔다는 뼈저린 증거였다. 첩실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고 지아비의 얼굴은 창백한 사색이 되어 파르르 떨렸다. 잔혹한 첫 번째 반격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음 날 아침 도성 한복판 저작거리에는 첩실이 낳은 귀한 적장손이 사실은 지아비의 핏줄이 아니라는 치명적인 비밀 소문이 들불처럼 맹렬하고 거세게 번져나갔다. 흑사방의 정보망을 통해 첩실이 과거 천안 사당패 출신이며 다른 천안 사내의 씨를 품고 권력의 핵심으로 교묘하게 숨어들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혜인이 낱낱이 파헤쳐 교묘하게 유포한 것이었다. 백성들은 부패한 권력자의 더러운 치부를 흥미진진하게 조롱하며 입방아를 베서댔고 그토록 철통 같았던 가문의 화려하고 거짓된 명예와 위상은 한순간에 거대한 시궁창 속으로 무참히 처박히며 수치스러운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사대부의 명예와 체면을 목숨보다 중히 여기던 지아비는 저작거리의 흉흉한 소문에 격분하여 이성을 잃고 첩실의 뺨을 손바닥으로 무자비하게 후려쳤다. 완벽했던 그들의 권력의 탑은 내부에 심어진 단 하나의 독품은 불신만으로도 스스로 끔찍한 균열을 일으키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첩실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핏대를 세웠지만 이미 혜인이 조작해 놓은 치밀하고도 완벽한 거짓 증자들 앞에서는 아무런 변명도 결코 통하지 않았다. 가해자들이 서로를 짐승처럼 미친 듯이 물어뜯으며 처절하게 파멸해가는 이 끔찍하고도 통쾌한 광경은
혜인이 그토록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벼려왔던 치명적인 복수의 시작에 불과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도성의 높은 객잔 처마 위에서 혜인과 무진은 그 지옥 같은 혼돈 속으로 처박힌 가문의 처참한 몰골을 서늘한 눈동자로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혜인의 손은 둥글게 불러오기 시작한 아랫배를 부드럽고 소중하게 감싸고 있었고, 무진은 피 묻은 환도를 닦아내며 그녀의 곁을 거대한 태산처럼 든든하게 지켰다. 세상에서 가장 나약했던 피해자들은 이제 권력자들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 가장 잔혹하고 지독한 설계자로 완벽하게 부활했다. 늑대의 예리한 이빨은 적들의 더러운 피를 한껏 머금었지만 진정한 공의를 세우기 위한 최후의 일격은 아직 예리하고 서슬퍼렇게 남아 있었다. 저작거리에 흉흉하게 퍼진 치명적이고 더러운 소문은 지아비 가문의 견고했던 권력 기반을 밑바닥부터 무자비하게 뒤흔들기 시작했다. 의심의 씨앗이 깊게 싹튼 지아비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첩실을 짐승처럼 닥달했고, 첩실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발악하며 집안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결코 없었다. 혜인은 어둠 속에서 그들의 처절하고도 추악한 자중질환을 서늘한 눈빛으로 지켜보며 복수의 마지막 단계를 위한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피해 그물을 소리 없이 촘촘하게 짜내려갔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육체적 파멸이 아니라 그들이 평생토록 숭배해온 거짓된 명예와 추악한 탐욕을 가장 잔인하게 짓밟아버리는 것이었다. 무진이 이끄는 흑사방의 뛰어난 정보원들은 과거 시아버지의 탕약에 몰래 섞여 들어갔던 치명적인 비상의 출처를 집요하게 추적하기 시작했다. 도성의 가장 어둡고 후미진 뒷골목을 이잡듯 뒤진 끝에 그들은 마침내 첩실의 은밀한 사주를 받고 독약을 불법으로 조제해 넘겼던 탐욕스러운 약조 아비를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돈에 눈이 멀어 그 끔찍한 살인에 가담했던 늙고 추악한 사내는 무진이 목에 들이민 시퍼런 환도의 서늘한 살기 앞에서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며 그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털어놓고 말았다. 혜인의 억울한 누명을 완벽하게 벗겨줄 가장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살아있는 증인이 확보된 순간이었다. 결정적인 증인을 확보한 혜인은 곧바로 다음 함정을 교묘하게 파기 위해 지아비의 뿌리 깊은 의심과 탐욕을 철저하게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흑사방의 조직원을 도성에 존경받는 점쟁이로 완벽하게 위장시켜 최근 끔찍한 악몽과 불안에 시달리며 점집을 비밀리에 찾은 지아비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도록 지시했다. 위장한 점쟁이는 지아비의 붉은 사주를 뚫어지게 보며 혀를 끌떠움 차더니 집안에 숨어든 요망한 뱀 한 마리가 몰래 가문의 정기를 갉아먹고 있으며 죽은 아비의 혼령이 억울함에 사무쳐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다고 섬뜩한 예언을 은밀하게 흘렸다. 교활하게 던져진 독묻은 치명적인 미끼였다. 점쟁이의 서늘하고 기괴한 예언에 등골이 서늘해진 지아비는 그날 밤부터 첩실의 일거수일투족을 몰래 감시하기 시작했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 첩실의 모든 행동은 마치 아버지를 죽인 진범의 가증스러운 연기처럼 소름 끼치게 섬뜩하게 다가왔다. 혜인은 무진을 통해 지아비의 침소에 과거 시아버지가 중독되었던 것과 똑같은 비상의 찌꺼기가 묻은 첩실의 낡은 비단 주머니를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떨어뜨려 놓았다. 자신의 베갯머리에서 그 치명적이고 끔찍한 증거물을 직접 발견한 지아비의 두 눈동자는 걷잡을 수 없는 경악과 극심한 배신감으로
붉게 충혈되며 미친 듯이 타올랐다. 의심은 마침내 완벽하고 맹렬한 확신으로 변했다. 그날 밤 대감댁 안채에서는 짐승들의 끔찍한 울부짖음 같은 처절한 비명소리가 캄캄한 밤하늘을 섬뜩하고 무자비하게 찢어 발겼다. 분노로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지아비는 첩실의 머리채를 거칠게 휘어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아버지를 잔인하게 죽인 더러운 독부라며 무자비한 매질을 미친 듯이 가하기 시작했다. 과거 혜인이 억울하게 당했던 그 끔찍하고도 참혹했던 폭력이 이제는 가해자들 사이에서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는 기막힌 복수의 광경이었다. 첩실은 입가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자신을 버리려는 지아비의 비겁하고 나약한 실체를 악다구니 치며 저주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더러운 밑바닥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지옥의 야차처럼 서로를 잔혹하게 물어뜯었다. 극심한 매질을 당하고 캄캄한 광에 갇힌 첩실은 차가운 도끼 어린 눈을 번뜩이며 이대로 비참하게 죽을 바에는 지아비마저 완벽하게 파멸시키고 가문의 모든 재산을 빼돌려 도망치겠다는 끔찍한 독심을 품었다. 그녀는 과거 시아버지를 독살할 때 사용했던 남은 치명적인 독약을 아무도 몰래 꺼내어 분노를 식히기 위해 지아비가 마실 차가운 술병 속에 전부 털어넣었다. 부부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묶여있던 두 마리의 독사들은 자신들의 치부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서로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놓는 가장 잔인한 파멸의 길을 선택한 것이었다. 그 시각, 혜인과 무지는 대감댁 건너편 낡은 주막에 가장 어두운 방 안에 조용히 앉아 마치 사냥감이 덫에 완벽하고 철저하게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노련한 사냥꾼처럼 차분하게 숨을 고르고 있었다. 혜인의 손에는 약조아비에게서 받아낸 치명적인 자백의 내용이 담긴 서책과 흑사방이 긁어모은 부패한 지아비의 끔찍한 치명적인 비밀, 뇌물장부가 단단히 들려 있었다. 이 모든 증거들은 날이 밝는 즉시 도성의 관아에 뿌려져 그들의 더러운 악행을 천하에 가장 낱낱이 고발할 무자비하고도 예리한 비수가 될 터였다.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들이 독을 품고 발버둥 칠수록 그물의 조임은 더욱 치명적으로 강해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치명적인 독이 든 술을 들이켠 지아비는 배를 움켜쥐고 바닥을 뒹굴며 검붉은 피를 토하기 시작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던 그는 자신을 독살한 자가 첩실임을 직감하고 마지막 남은 맹렬한 살기를 쥐어짜내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광으로 향했다. 문을 미친 듯이 부수고 들어간 그는 사시나무처럼 떠는 첩실의 목을 거칠게 졸랐고 두 사람은 피투성이가 된 채 캄캄한 광 바닥에서 처절하고도 끔찍한 죽음의 사투를 벌였다. 탐욕과 배신으로 얼룩진 가증스러운 부부의 최후는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권력의 저택 안에서 가장 비참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잔혹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지아비와 독한 첩실이 피투성이가 된 채 캄캄한 광바닥에서 짐승처럼 헐떡이는 동안 대감댁에 썩어 빠진 권력을 떠받치고 있던 가신들과 노비들은 흉흉한 소문과 파멸의 조짐을 직감하고 집안에 감나가는 재물들을 몰래 훔쳐 쥐새끼처럼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충성심이라고는 단 한 줌도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모래성 같은 그들의 저택은 안주인의 끔찍한 불륜과 주인의 잔인한 살인, 미수극이라는 치명적인 오명 속에서 서서히 붕괴되어 가고 있었다. 혜인은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높은 객잔 처마 위에서
그 역겨운 저택의 불빛이 하나둘씩 허망하게 꺼져가는 모습을 시린 눈동자로 조용히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곁에는 무진이 거대한 흑표범처럼 숨을 죽인 채 서서 그녀의 둥글게 불러오기 시작한 아랫배를 따뜻하고 가장 단단한 손길로 부드럽게 감싸쥐고 있었다. 그는 혜인이 겪었던 매봉산의 끔찍한 추위와 뼈를 잔혹하게 깎는 고통이 마침내 복수의 가장 달콤한 과실로 무르익어가는 이 완벽한 순간을 진심으로 감격하며 함께 기뻐했다. 도성의 부패한 권력자들이 서로의 살을 파먹으며 자멸해가는 이 기막힌 사냥은 피 흘리며 벼랑 끝까지 내몰렸던 두 마리 짐승이 피눈물을 삼키며 인내해온 처절하고도 지독한 노력의 완벽한 핏빛 결실이었다. 서늘한 밤바람이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칼을 부드럽게 스쳤다. 저들이 서로의 목줄을 물어뜯으며 지옥 불 속에서 완벽하게 타들어갔으니 이제 우리가 그 역겨운 잿더미 위에 정의의 비수를 꽂아 넣을 차례입니다. 혜인은 흑사방 조직원들이 가져온 죽은 시아버지 시의 명백한 증거물들과 첩실의 치노라비가 자백한 치명적인 살수 동원 내역서를 한데 모아 단단히 동여매어 묶었다. 약조아비의 생생하고 결정적인 증언까지 모두 확보된 이상 지아비 가문의 더러운 죄악은 천하의 그 아무도 결코 덮을 수 없는 명백하고 끔찍한 대역죄로 낱낱이 굳어질 터였다. 혜인은 낡은 화전민의 누더기를 벗어던지고 옷장 깊숙이 간직해 두었던 하얀 상복 소복으로 정갈하게 갈아입었다. 그 소복은 과거 매봉산으로 쫓겨날 때 입었던 피투성이의 비참한 죄인 복장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시아버지의 넋을 기리고 가해자들의 목숨을 무자비하게 거두기 위해 준비한 서슬, 퍼런 처형인의 의복이었다. 무진 역시 흉측한 얼굴의 절반을 가리던 거친 짐승 가죽을 벗어던지고 흑사방에서 구한 단정하고 묵직한 무복으로 갈아입으며 내금이 당상관의 매서운 기백을 온전히 되찾았다. 숨막히게 길고도 끔찍했던 복수의 밤이 서서히 지나가고 도성의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떠오르며 피비린내 나는 아침을 밝히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크고 장엄한 북을 세차게 울려 천하의 진실을 고하는 일뿐이었다. 여명이 밝아오는 도성의 웅장한 궁궐 앞, 굳게 닫힌 신문고의 묵직한 북채를 거머쥔 혜인의 하얀 소복 자락이 차가운 아침 바람에 결연하게 흩날렸다.